역도사는 남한과 북한 그리고 일본에서까지 영웅 대접을 받는 보기 드문 인물이다. 한일 프로레슬링의 아버지 역도산 편입니다. 1924년에 태어나서 1963년 12월 15일까지 39세를 살았다. 역도사는 한경남도 홍원군 용원면에서 아버지 김석태의 6남매 가운데 막내로 태어났다. 그는 김의 김씨로 본명은 김신락이었다. 그의 집안 형제들은 전체가 씨름 선수였을 정도로 힘이 좋은 장사 집안이었다. 14세인 1938년 신락은 큰형 항락과 함께 한경남도 홍원군 용원면 고향에서 열린 씨름대회에 출전하였다. 28살이었던 형은 우승을 하고 신락은 3위를 차지했다. 구경꾼들은 형의 우승보다 14살의 어린 나이에 3위를 차지한 김신락에게 놀랍다는 반응을 보였다. 구경꾼들 중에는 일본인들도 있었는데 그 중에 한 일본인이 김신락에게 스모를 권했다. 그러나 김신락은 병든 아버지를 돌봐야 한다는 형의 반대로 일본으로 떠날 수 없었고 어머니도 신락을 붙잡아 두기 위해 결혼까지 시켰다. 그러다가 1939년 아버지가 세상을 뜨자 16세인 1940년 초 일본인 프로모터를 따라 일본으로 건너가 모모타 가문에 입양되어 모모타 미스히로로 개명하고 스모계에 입문한다. 이때 붙여진 별명이 역도산이다. 당시 김신락은 16살인데도 키 175cm, 몸무게 84kg의 건장한 청년의 모습이었다. 그의 몸집은 점점 커져 20대에는 키 180cm, 몸무게는 110kg로 성장했다. 1940년 5월 역도사는 16세의 나이에 첫 시합을 치른 후 일취월장했다. 스모의 가장 아래급인 조노구치에서 시작해 윗급인 조니단, 산단매, 마쿠시타를 거쳐 20세인 1944년에는 주요로 승급했다. 승률은 70에서 80%를 넘나들었다. 당시 역도산의 주특기는 상대방의 얼굴을 손바닥으로 치는 하리테였다. 25세 때인 1949년에는 요코츠나, 오제키에 이은 세 번째 등급인 세키와케까지 오르며 유망주로 곽강을 받았다. 그런데 오제키를 목전에 둔 1950년 8월 25일 새벽 갑자기 스모 선수의 상징인 상투를 자르고 스모계를 떠나는 알 수 없는 행동을 보였다. 이유를 두고 일본 사본가의 불화, 스모 협회에 대한 불만, 폐디스소마 감염으로 인한 체력 저하 등이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렸지만 민족적 차별 때문에 오제키나 요코즈나가 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스모계를 떠났다는 것이 정설이다. 역도사는 스모를 그만둔 후 친밀한 사이의 사업가였던 니타 신사쿠의 건설회사에 들어가 공사판 현장 감독 및 보디가드 역할을 하였다. 이때 역도사는 생활이 무척 어려웠다고 한다. 27세인 1951년 9월 몇 명의 미국 레슬러가 일본을 방문했다. 역도사는 우연히 술집에서 일본계 미국인 프로레슬러인 헤롤드 사카타와 몸싸움을 벌였고 이것이 계기가 되어 프로레슬링 입문을 권유받았다. 역도사는 방일한 미국의 프로레슬러 보비 브란스를 상대로 그해 10월 28일 국기관에서 데뷔전을 치렀다. 28세인 1952년 2월 본격적인 레슬링 연말을 위해 보비 브란스의 초청으로 미국 하와이로 건너가 미국 본토를 오가며 본격적으로 프로레슬러로 활동하게 된다. 역도사는 하루에 1000번씩 복근 운동을 하는 맹렬한 훈련을 거쳐서 철저하게 프로레슬러다운 몸매로 자신의 신체를 바꾸게 된다. 그는 미국에 1년 1개월 동안 있으면서 200여 회의 시합을 치르면서도 5번밖에 지지 않는 놀라운 투혼을 발휘했다. 29세인 1953년 3월 역도사는 전미 레슬링 협회로부터 프로레슬링에 관한 정권을 위임받고 일본으로 돌아왔다. 그해 7월 일본인들끼리 펼치는 일본 최초의 프로레슬링 시합을 연 후 레슬링 도장을 개설하고 일본 프로레슬링 협회를 결성했다. 그해 10월 역도사는 세계 최강 루테즈에게 도전하고 거물급 프로레슬러를 일본에 초빙하기 위해 다시 미국으로 건너갔다. 그해 12월 역도사는 루테즈에게 도전했으나 43분간의 격투 끝에 결국 링에서 일어나지 못하는 패배를 당했다. 하지만 월드 태그팀 챔피언인 샤프 형제를 일본으로 초청한 것은 큰 수확이었다. 30세인 1954년 2월 19일 역도사는 샤프 형제를 일본으로 불려들여 일본 최초의 국제 프로레슬링 경기를 개최하였다. 역도사는 일본 유도의 귀신으로 불리던 기무라 마사히코와 태그 매치 조를 이뤄 샤프 형제를 상대했다. 역도산이 주특기인 가레체 촉으로 2m 가까운 거구의 백인 형제를 압도하는 모습에 일본인들의 입에서는 환호와 탄성이 터져나왔다. 역도산이 미국 프로레슬러를 쓰러뜨리는 것을 보면서
2차 세계대전 후 미국에 대한 패배감과 좌절감에 빠져있던 일본인들은 열광했다. 당시 일본은 TV 본방송이 시작된 지 6개월밖에 안 된 때여서 사람들은 길거리 전파상에 설치된 TV를 보며 역도산을 응원했다. 신바시역 앞에 설치된 TV 앞에는 2만여 명이 운집하여 역도산을 열렬히 응원했다. 일본의 TV 보급은 프로레슬링의 인기에 힘입어 폭발적인 증가세를 보였다. 3일 동안 벌어진 샤프 형제와의 경기에서 역도산은 연속 승리했으나 기무라의 패배로 경기는 무승부로 끝이 났다. 그러나 며칠 후 기무라가 역도산의 레슬링은 쇼라고 폭로해 막 달궈지기 시작한 레슬링 열기에 찬물을 끼얹었다. 기무라는 역도산과 별개로 국제 프로 레슬링단을 설립한 뒤 정식으로 경기를 하면 내가 역도산을 이길 수 있다고 큰 소리를 쳤다. 그해 12월 22일 역도산이 기무라의 도전을 받아들여 13,000여 명의 관중이 지켜보는 가운데 시합이 도쿄의 국기관에서 열렸다. 기무라는 전 일본 유도 선수권을 10년 연속 제패한 유도의 달인이었다. 양측은 이왕 경기를 벌이는 김에 경기를 제1회 일본 선수권 시합으로 격상하고 둘의 대결을 넘어 양측 레슬링협회에 자존심을 걸고 일본 레슬링의 최강자를 가리기로 하였다. 4회전까지 역도산 측이 2승 2무로 승부는 이미 갈려있었다. 역도산과 기무라의 마지막 결전은 역도산이 가라테 촉으로 기무라를 무차별 난타하면서 기무라는 병원으로 실려갔다. 그러나 이 시합은 사실은 처음부터 계획된 쇼 비즈니스였으나 기무라가 역도산의 사타구니를 가격한 이후 역도산의 무차별 공격이 가해졌던 것이다. 당시 기무라의 절친으로 경기장에서 이 광경을 지켜보던 최배달은 이를 처음부터 알고 있었기 때문에 역도산에게 비겁한 새끼라며 욕을 퍼부으며 자기와 붙어보자라고 하기도 하였다. 이날 이후 일본의 프로레슬링계는 사실상 역도산의 독주체제로 굳어졌다. 반칙 공격을 일삼는 악역들이 연이어 미국에서 일본으로 건너올 때마다 역도산은 가라테 촉으로 그들을 물리쳐 영웅다운 면모를 과시했다. 그의 인기에 힘입어 1955년 역도산을 주인공으로 한 전기영화 노도의 사나이가 개봉되었다. 적자 운영에 허덕이던 일본 TV도 역도산의 프로레슬링을 독점 중계한 후 흑자로 돌아섰다. 33세인 1957년 한국에서 건너온 김일이 역도산 도장 1기 제자로 들어온다. 당시 27살의 김일은 아내와 4남매를 집에 남겨둔 채 밀항으로 일본에 들어왔다가 경찰의 불신검문에 걸려 요코하마 형무소에 소감되었다. 강제 송환을 기다리던 중 제자가 되고 싶다고 역도산에게 편지를 썼는데 주소를 몰라 급봉해 도쿄 역도산이라 썼는데도 편지는 역도산에게 전달되었다. 당시 역도산은 일본에서 천황 다음으로 유명한 사람이었다. 김일은 역도산이 손을 쓴 덕분에 수감 4개월 만에 석방되었다. 김일이 몸에 난 상처를 병원에서 깨물고 돌아오면 역도산은 그 상처 부위를 피가 터지도록 다시 때리는 등 혹독한 훈련을 시켰다고 한다. 김일 등의 회고에 따르면 제자들을 지도할 때나 사석에서 역도산은 한국어를 한 번도 쓰지 않는 등 철저하게 한국이라는 것을 숨겼다고 한다. 역도산은 죽기 6개월 전에 결혼한 네 번째 아내에게 눈물을 흘리면서 출생의 진실을 말했다고 한다. 역도산은 평소 성격이 급하고 난폭하여 역도산이 사람을 팼다는 기사가 스포츠 신문에 단골로 등장할 정도였다. 게이샤 출신의 두 번째 부인도 그에게 학대를 받아 이혼 후 평생 역도산을 정오하였다고 한다. 34세인 1958년 8월 역도산은 수차례의 도전에도 번번해졌던 세계 최강이자 당시 NWA 챔피언이었던 루테즈를 미국 LA에서 마침내 쓰러뜨려 NWL 인터내셔널 선수권을 차지했다. 이후 그는 19회에 걸쳐 선수권을 방어하였으며 월드 리그전을 창설하는 등 프로레슬링으로 많은 재산을 모아 일본 굴지의 부호가 되었다. 39세인 1963년 1월 역도산은 전격적으로 서울을 방문하여 우리나라의 체육 발전을 위해 서울의 스포츠센터의 건립을 약속하였으나 그는 그의 말 허망한 죽음을 맞이한다. 역도산은 판문점에서 외투와 셔츠를 벗어버리고 형님하고 울부짖었다고 한다. 사실 역도산은 고향을 떠난 후 두 차례 북한을 방문한 적이 있었다. 1942년 일본군을 위문하기 위한 스모 선수 위문단으로 만주를 방문할 때 고향에 들른 적이 있다. 이때 부부의 연을 맺어 이듬해 딸이 태어났다. 딸의 남편이 북한의 전 체육상 박명철이다. 역도산은 1961년 11월 북송선을 타고 일본에 온 딸과 배에서 상봉했다. 그리고 태평양 전쟁 말기인 1945년 어머니를 뵙기 위해 한 번 더 고향을 방문한 적이 있었다. 역도산은 북한에서도 영웅 대접을 받는데 김일성과도 친분이 있어 1962년 김일성에게 생일 선물로 벤츠를 선물했다. 북한에서는 그의 일대기를 그리는 영화가 만들어졌고 역도산이 죽고 8년이 지난 1971년 3월에는 김일성이 그의 딸 김영숙에게 열사증을 수여하기도 하였다. 역도산은 남한과 북한,
그리고 일본에서까지 영웅 대접을 받는 보기 드문 인물이다. 역도사는 총 4번의 결혼을 하였다. 북에 두고 온 첫 부인, 1940년대 초반 살림을 차려 2남 1녀를 낳은 두 번째 부인, 1949년 새 살림을 차린 세 번째 부인, 그리고 죽기 6개월 전인 1963년 6월 스튜디오스 출신의 다나카 게이코와의 네 번째 결혼식을 올린다. 그의 네 번째 결혼식의 피로연에 각계각층의 인사 3천여 명이 모이고 피로연 비용만 1억엔을 쓰는 등 그는 통큰 면모를 과시했다. 1963년 12월 8일 밤 도쿄 아카사카의 신일본 호텔 나이트클럽에서 역도사는 술이 취한 상태에서 20대 야쿠자 청년과 시비가 붙었다. 역도산이 먼저 주먹을 휘둘렀고 청년은 품속의 칼을 꺼내 역도산의 배를 찔렀다. 다행히 상처는 경미해 외과 병원이 아닌 부근의 산부인과 병원에서 간단한 봉합수술을 받았다. 그러나 일주일 뒤 상태가 악화되어 재수술을 받았다. 하지만 이 수술이 어이없게도 잘못되는 바람에 그날 오후 9시 50분 숨을 거뒀다. 향년 39살의 허망한 죽음이었다. 당시 역도산의 사망 원인에 대해서 여러 의혹이 제기되어 의료 과실이라는 주장과 함께 음모론도 대두되었었는데 지금까지도 그의 죽음은 의문으로 남아있다. 역도산의 묘는 일본 도쿄의 유명 사찰인 혼몬지에 있다. 이곳에 가면 그의 동상을 볼 수 있다. 지금까지 역도산 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